안녕하세요. 또리쌤입니다. 자, 오늘은 세종의 사람들 정인지입니다. 이 정인지는 세종이 굉장히 아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아꼈냐면 이 사람이 능력이 굉장히 탁월하거든요. 뭐 역사에 대해서 해박하고, 그 다음에 언어 쪽에서도 탁월하고, 또 뭐 교육계라던가 음악이라던가 뭐 수학, 과학, 천문학, 또 역학에도 밝아요. 그러니까 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유학자는 보통은 이제 그 사람의 살아가는 그런 뭐 우주와의 뭐 연관된 도리 같은 걸 이런 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유학자들이 싫어하는 게 이제 불교를 싫어하고요. 그리고 뭐 귀신 이야기 이런 것도 싫어하고요. 그리고 역학도 사실은 뭐 그 사문난적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을 좀 현혹한다, 유혹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역학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유학자들 중에는 이렇게 역학을 해서 사람들의 앞날을 점치거나 또는 이렇게 뭔가 기운이 뭐 이렇다 저렇다 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정인지도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역학에 굉장히 밝아서, 그리고 또 풍수지리 등에서 뭐 땅의 기운이 어디가 좋더라 그러면은 이제 그 자리에 묘를 이제 쓰거나 그러잖아요. 그래서 역대 여러 왕들의 그 묘자리를 잡아주기도 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종이 이제 총애를 굉장히 좀 많이 받았던 사람인데, 거기에다가 그 세종이 아주 아꼈던 집현전의 학사 출신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훈민정음을 창제하는데 이제 같이 참여를 하고, 그리고 훈민정음을 이제 두 가지 책으로 나뉘거든요. 언해본이라는 것과 해례본이라는 두 가지로 나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서 이 한글을 창제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자음모음 이런 것에 대한 해석을 해놓은 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그 글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떻게 해서 뜻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이렇게 풀어놓은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헤레볼의 서문, 그러니까 어떻게 이 책을 이제 이런 글을 시작하게 됐다 이런 것들을 서문을 쓰기도 해요. 이 정도로 굉장히 다방면에서 이렇게 능력을 좀 이렇게 발휘하던 이런 사람인데, 또 그 여러 왕들을 거치기도 해요. 원래 이제 등용될 때는 태종 이방원, 그러니까 세종의 아버지 때 등용이 되어서 그 이후에 세종 때, 그 다음에 문종, 단종, 그리고 예종, 성종까지 왕을 몇 사람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명을 거치도록 그렇게 뭐 관직을 두루두루 거쳤던 이런 사람이에요. 병조판서, 지금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 그리고 좌의정, 심지어 영의정까지 올라갔던 이런 사람인데, 집현전 학사들은 그 세종대왕이 왜 유언으로 남기잖아요. 내 아들과 손자를 좀 잘 보필해달라 이렇게 유언을 하잖아요. 그런데 정인지는 그러니까 수양대군 세조가 그러니까 세종대왕의 유지를 반대로 이렇게 꺾는, 그러니까 어린 그 세종대왕의 손자를 내쫓고 왕위로 오르는 그런 사건, 계유정난이라고 하는 사건에 세조한테 협력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좀 뒷말이 있었던 이런 신하기도 하고. 자, 그런데 책도 많이 썼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어찌 보면은 성공했으니까, 이제 세조가 왕이 됐으니까 뭐 그냥 반정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역모죠. 역머리가 엄격한 게 반대편에서 보면. 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역할이 굉장히 컸고, 그 다음에 공로도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덮어서 학자로서의 면모가 이렇게 크게 드러나는 사람 같아요. 자, 근데 이 그 세종 시절에 얼마나 이 사람의 능력이 뛰어났냐면, 또 세종 때에 이제 명나라에서 사신이 이제 오는데, 명나라는, 중국에 있었던 명나라는 그러니까 그 조선은 아버지의 나라로 섬기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워오기도 하고, 뭐 나라가 크니까 인재도 많겠죠. 그런데 이 명나라에는 공부 좀 한다는 사람들, 그러니까 책 좀 읽고 좀 문학적인 수준이 뛰어나거나 이제 학식이 뛰어난 사람들은 그 한림학사라고 부르는 그런 불려요. 그러니까는 한림이라고 하는 게 이제 중국 명나라에서도 알아주는 이제 그런 학문을 자랑하는 사람들인 거죠. 근데 그 한림학사 중에 한 명인 예겸이란 사람이 자주 왔어요. 근데 이 예겸은 조선에게 굉장히 호의적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조선을 뭐 이렇게 그 의심을 한다거나, 너네들이 힘을 키우면은 명나라를 공격할 거야, 뭐 이런 의심을 한다거나, 아니면 명나라보다 힘이 약하고 나라가 작고 하니까 웬만한 이렇게 좀 무시하거나, 아니면
뭔가를 많이 이렇게 가져가려고 한다거나 이렇게 좀 위세를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예겸은 조선에 굉장히 호의적인 사람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조선의 학자들이 그 뛰어난 그런 능력을 좀 발휘하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예겸도 이제 그렇게 학문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조선의 그 학자들을 존중을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예겸이 조선의 이제 명나라의 사신으로 이렇게 왔을 때 정인지랑 이제 시를 이렇게 몇 수를 이제 나눠요. 그러니까 그 학자들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를 이제 지어서 서로 이렇게 교환하고 뭐 이렇게 나누면서 이 사람의 학문적인 수준, 그리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즐기는 거죠. 이제 놀이가 그거예요. 놀이가 시집기 놀이. 자, 근데 이 정인지랑 시를 이렇게 몇 수 나누고 나서 하는 말이 그래요. 그대와 내가 하룻밤을 이제 이렇게 지나면서 이제 그 시를 이렇게 나눠봤는데, 이것이 10년 동안 글을 읽어서 얻는 그런 소득보다 더 낫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정인지가 시문에 뛰어나고 학식이 굉장히 높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이 정인지가 다 만능이잖아요. 공부 잘하지, 뭐 외교도 전문가죠, 능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나라에 좀 이렇게 큰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제 좀 걱정이 뭐냐면 술이에요. 그놈의 술. 이 술이 두주불사. 그러니까 술을 죽을 때까지 먹는 게 아주 정말 큰 문제예요. 어느 정도냐면 정말 아주 꼴가닥 취할 때까지 먹고 길게 먹고 이걸로 유명해요. 술이, 우리나라 술이 원래 전통 술이 그거잖아요. 막걸리, 뭐 막걸리를 이렇게 가라앉혀서 만드는 뭐 청주 이런 거잖아요. 우리나라 술은 원래 발효를 시켜서 먹는 그게 전통 술이에요. 그런데 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즐기는 소주가 막걸리보다 훨씬 지금은 소비량이 좀 많다고 하네요. 근데 이 소주는 우리나라 전통 술은 아니고 몽골이 이제 고려 시대 때 몽골이 이렇게 침입해 왔을 때, 몽골이 일본까지 이렇게 쳐들어갔다가 2번 쳐들어갔다 실패하거든요. 자, 그럴 때에 진지를 어디다 쳤냐면 안동에다가 진지를 쳤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본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군대를 이제 훈련시키고 정비를 해서 일본까지 이제 그 고려와 연합한 여몽연합군이 가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안동에 몽골군들이 오래 이렇게 주둔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 방식으로 이제 술 문화가 있으니까 그런 술을 만들어 먹었어요. 그게 바로 소주예요. 소주꼬리에다가 증류를 시켜서 먹는 게, 증류주가 바로 이제 소주인 거죠. 자, 그래서 그 소주가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소주를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 원래 술은 이제 막걸리 같은 이제 그런 그 발효주입니다. 근데 이 정인지는 조선 역사상 아마 최고의 막걸리꾼인 것 같아요. 그렇게 알려져도 있어요, 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그 술 때문에 이제 사고가 있냐면, 병조 좌랑일 때,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방부의 한 중간 정도의 그런 관리 일적에 비상훈련이 딱 이제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은 갑자기 비상훈련을 걸어서 훈련 모습을 이렇게 점검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때에 이제 그 술의 만취가 이제 되어 있어서 근무 태만으로, 그래서 이제 벌을 받기도 해요. 자, 그리고 이제 개우정난에 동조하면서 세조 수양대군이랑은 한 15년 정도를 술자리를 이제 같이 했는데, 이 세조도 정치를 술로 이용을 많이 했어요. 이제 신하들을 이제 이렇게 모아놓고 술을 마시면서 술을 취한 상태에서 이제 신하들의 그 속마음을 떠보기도 하고, 또 자기 뜻대로 뭔가가 안 된다 그러면은 이 술을 마신 그런 이제 그 핑계를 삼아서 막 눈물 정치도 하고요, 울기도 하고요, 이러면서 술을 굉장히 많이 이용한, 그리고 알아주는 주당이에요. 술꾼. 그래서 세조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술꾼들은 그닥 많지 않았다는 거. 굉장한 그런 이제 애주가였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술자리가 자주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은 고관들, 그러니까 높은 관료들, 그리고 종친들, 임금의 친척들, 이런 사람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이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양로연 비슷하게 이제 그런 잔치가 열렸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정인지가 대박 사고를 친 거예요. 술에 만취해가지고 세조한테 너, 그런 거죠. 너 정말 너 그럴 때 너, 그런 거죠. 이런 불경스러운 언사를 썼어요. 이거 씻지 못할 이런 대역죄인 거죠. 이거는 임금 보고 너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왕의 엄마 아버지도 왕을 낳아서 키운 부모이긴 하지만 사실 이렇게 왕보다는 등급으로 계급으로 따지면 아래예요. 그래서 존댓말을 하고요. 그리고 너라는 말도 못해요. 그냥 우리 왜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주상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임금은 효도를 해야 되는 자식으로서의 도리가 있기 때문에 엄마 아버지를 이렇게 모시고 공경하는 거지. 사실 가장 윗자리, 조선의 윗자리는 왕이란 말이에요. 감히 근데 신하가 너라고 한 거죠. 너. 그래서 종친들부터 해서 사원부부터 해서 모든 부서가 일어나서 육조까지 다 일어나서 정인지는 처벌을 해야 된다. 어떻게 이렇게 불경스러운 언사를 쓸 수 있느냐 막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런데 세조가 이렇게 말을 해요. 세상에 거짓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정말 이거는 뭐 누구든지 할 수밖에 없는 거짓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술꾼이 술 끊는다는 얘기. 본인이 술꾼이니까 또 그렇겠죠. 그죠? 노름꾼이 노름 끊는다는 얘기. 이거는 정말 거짓말이다. 이거는 멀쩡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짓말이다. 그래서 술꾼은 아무리 내가 이 사람을 처벌하고 혼을 내도 아마 다시는 술 먹지 마라 해도 이 사람은 또 술 먹을 거야. 그리고 본인이 속마음을 이렇게 이제 그 얘기하기도 하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할 때 나도 솔직히 화가 났다. 그리고 용서할 수가 없는 생각이 들었다.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을 처벌하지 않으면 이게 전례가 되어서 어떤 사람도 또 그런 이제 설마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만만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막 이런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세조가 그래요. 솔직히 나도 되게 기분 나쁘고 벌 주고 싶은데 훈구 대신이라. 그러니까 본인이 왕이 되는데 공을 세운 사람이잖아요. 집현전 학사 출신이기 때문에 더 다른 사람보다 의미가 있는 그런 공신인 거죠. 훈구. 그러니까 공훈을 세운 오래된 대신. 그렇기 때문에 가볍게 죄를 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속이 부글부글 끓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놈의 술이 웬수야 술이. 그래서 정인지는 이렇게 정말 정말 어마어마한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일이 있어요. 이야기가. 자, 근데 이 일 이후로는 세조도 정인지를 살짝 좀 삐지죠. 아무래도 그죠. 살짝 멀리하는 그런 행동을 좀 취하기도 합니다. 이 술이 왼수잖아요. 그쵸? 이렇게 되면.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정인지에 대한 이야기와 이제 정인지가 술꾼이기 때문에 얽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이어서 우리, 세종대왕도 술 때문에 신하들, 그 술꾼 신하들 때문에 굉장히 속을 좀 많이 썩어요. 많이 끓여요. 그런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이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들어오세요. 자, 그래서 술 얘기를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